그래서 물질대사와 뭐 생체촉매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이 물질대사라는 게 뭐냐? 니네 이 파트는 이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2학년 때 이제 너희가 생명과학을 선택을 하면 또 배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통합과학은 내신을 잘 보기 위한, 물론 이제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니네가 학원을 다니기도 한다만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여기서 나 문과 간다 손 들어봐. 나 문과 갈 것 같다. 없잖아. 대부분 다 이과를 갈 거잖아. 그지? 이과를 간다 그러면 니네가 이과 가서는 과학의 비중이 더 많아지거든. 물화생을 했든 화생지가 됐건 물화지가 됐건 물생지가 됐건 이 과학의 비중이 더 높아져. 그럼 니네가 2학년 때 배우는 과학 과목들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는 거 한 30% 이상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통합과학을 잘 해놔야 돼. 그지? 그래서 1학년 내신도 있지만 2학년 때 배울 것도 미리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물질대사라는 게 나와. 물질대사가 뭐냐? 그 제목에 써 있지만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안에도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들어있지.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체 안에서 또는 그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 안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 걔네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다 이렇게 얘기해. 그지? 일종의 화학 반응이야. 결국 따지면 우리 몸도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셈인 거고, 그지? 그래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그걸 물질대사라 그래. 자, 근데 니네 봐. 제목이 물질대사와 생체촉매거든. 자,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것 뿐이지 어쨌든 화학 반응이잖아.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혹은 뭐 압력이 높을수록 잘 일어나거든. 근데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끼켜봐야 온도가 한 35도에서 37도 사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 그럼 보통 우리가 과학실에 실험할 때도 어떤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려고 촉매라는 걸 넣어주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도 온도가 낮아서 잘 안 일어나니까 그걸 잘 일어나게 하려면 촉매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야. 근데 그걸 이제 생체 촉매라고 하고 다른 말 두 글자로는 효소라고 불러. 아무튼 그런데 이런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금 얘기했지?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잘 일어나게 하는 반드시 촉매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그 촉매 역할을 하는 애를 생체 촉매 또는 효소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효소 또는 생체 촉매가 관여를 한다는 거야. 또는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효소들의 이름을 안 배우고 안 써놔서 그런 거지 무조건 다 관여하는 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화학 반응 뭐 광합성 같은 거 그런 거에도 우리가 안 배울 뿐이지 무수히 많은 효소들이 관여를 하고 있어. 무조건 효소 또는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이 물질 대사도 어쨌든 화학 반응이야. 다른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한다는. 에너지를 흡수하든지 혹은 에너지를 방출하든지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하게 된다. 그지? 근데 이런 거 무슨 특징, 이유 이런 게 분명히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물질 대사는 무조건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물질 대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지? 물질 대사 뭐 종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물질 대사의 구분이라고 돼 있지. 구분, 그지? 자,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야. 첫 번째는 자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어. 동화작용. 그 다음에 그 동화작용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봐. 자, 이화작용이라는 게. 자, 동화작용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얘네들도 아까 이제 대부분 분자로 이루어진 셈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분자로 따졌을 때 동화, 작은 분자들 합쳐서 큰 분자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성이란 말을 쓰거든. 그래서 합성이란 말이 나오거나 혹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합치는 분위기야? 그럼 그거는 동화작용이라 보면 돼. 그러면 반대로 이화작용은 이거의 반대 개념이라니까? 그럼 뭐겠어? 상대적으로 분자로 따지면 큰 분자를 쪼개는 거야. 쪼개서 작은 분자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분해라는 말이 나오거나 혹은 이게 지금 보니까 분해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이화작용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이봐. 분자로 따지면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를 합쳐서 큰 분자, 고분자로 만드는 거거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명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분자들은 무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통 이제 우리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쓰이는 큰 분자들은 보통 탄소화합물이 대부분이거든. 유기물이라고 표현해. 유기물. 그래서 저분자를 합쳐서 고분자를 만들거나 혹은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드는 거. 이걸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이화작용은 반대겠지. 그러면 반대로 큰 분자를 분해했더니 다른 종류의 작은 분자가 생기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유기물을 뭐한다? 분해하여 무기물이 만들어지더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에너지가 출입한다 그랬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자, 이 세로축이 에너지고, 그다음에 가로축을 우리가 반응 경로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왜 너희 그 화학 반응식 배웠잖아, 중3 때. 우리 화학 반응식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면은 얘가 반응 물질, 얘가 생성 물질 뭐 이렇게 되는 셈인 거지? 그래서 동화작용은 저분자가 반응 물질이야? 야, 그러면 분자가 작고 질량이 작을 거 아니야. 자, 모든 분자나 니네 화학결합 배웠잖아. 화학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애들은 그 안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분자가 좀 작은 애들은 에너지가 적어. 반대로 분자가 큰 애들은 당연히 질량도 크겠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동화작용이라는 거는 에너지 적었던 애들이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잖아. 자, 없었던 에너지가 저절로 짜잔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 에너지는 무조건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적었던 애들이 에너지가 많아지려면 어떤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그만큼을 흡수해야 되는 거야. 흡수. 자, 그래서 우리가 동화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흡열반응 이렇게 되게. 흡열반응. 흡열반응. 흡열반응이야. 자, 이화작용은 그럼 반대겠지? 똑같이 여기가 이제 에너지, 여기가 반응 경로라고 하면 얘는 고분자니까 에너지가 많았을 거고 저분자는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니까 이화작용이라는 게 일어나면 에너지 많았던 애가 에너지 적어져.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그거만큼을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출입한다 그랬죠. 에너지 방출. 그래서 우리가 이화작용을 다른 말로 발열반응이다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따지면 발열반응이야. 윤아 여기 봐라. 발열반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거를 지금 그 그림에서는 그제 우리 그 교재에서는 옆에 조그맣게 물질 대사와 에너지 출입 그래서 그 그래프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뭐 그림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지금 보면은 고분자 여기 저분자 이렇게 돼 있고 그제 우리 지금 완자 교재에는 이렇게 그제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고분자에서 저분자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얘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물론 이때 공통적으로 뭐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배우겠지만 효소, 생체 촉매라는 게 반드시 관여를 한다는 거야. 작은 거를 합칠 때도 효소가 필요하고 큰 놈을 분해할 때도 효소가 필요하다 이거야.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이런 동화작용, 이화작용에 뭐가 있느냐? 자,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예로 뭐가 있을까? 합성, 합치는 거지. 합성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 그렇지, 광합성. 자, 니네 광합성도 그 화학 반응식이 있거든, 사실은. 외워두는 게 좋아, 사실은. 외워두는 게. 야, 광합성이 뭐였냐면, 얘 봐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고 하는 작은 분자를 합쳐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큰 분자를 만드는 거지. 그럼 니네 알다시피 광합성이니까 그때 그 식물이 뭘 했어? 빛에너지 흡수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 포도당이라는 큰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다. 자, 이건 이제 분자는 상대적으로 작냐 크냐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 니네 중간고사 때 단백질 배웠잖아. 단백질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지?
아미노산이라는 분자 결합식 여러 개가 뭐 어떻게 결합하고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상대적으로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분자들을 여러 개를 합쳤더니 단백질이라는 큰 분자가 만들어. 이것도 결국 동화작용인 거야.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안에서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끊임없이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져. 야, 이것도 동화작용이라 할 수 있지. 하나 더 얘기해 줘 볼까? 하나 더 얘기해. 니네 우리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그지? 우리 이 안에 뭐 들어있다고 배웠지? DNA 들어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 니네 중학교 때 세포분을 배우잖아. 하나의 세포가 예를 들어 둘로 쪼개져. 그럼 쪼개졌을 때 얘네들 각각의 세포들이 전부 DNA 똑같은 거 하나씩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똑같은 DNA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니네 DNA 배웠잖아. DNA 뭐가 결합해야 DNA 만들어지는 거야? 단위체가 뭐였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걸 결합하면 DNA가 되고 RNA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DNA 하나 더 만들려면 이봐 써놔. DNA 만들어야 돼. 혹은 그 DNA로부터 RNA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RNA 뉴클레오타이드 쭈르르 결합해서 RNA 되는 거란 거야. DNA나 RNA를 만드는 거 혹은 뭐 복제하는 거 이것도 다 일종의 동화작용이다 할 수 있다 이거지. 그지?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거기 보면 니네 동화작용의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은 예시로 써 있잖아. 그 밑에다가 뭘 해주면 되겠다? 요거 하나 더 써놓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예로는 뭐가 있어? 니네 광합성하면 항상 세트로 따라 나오는 게 있거든? 그렇지. 세포호흡이라는. 그러니까 니네 광합성의 화학반응식 하나만 알면 사실 세포호흡의 화학반응식도 외우는 셈인 거야. 정확하게 반대이기 때문에. 그럼 세포호흡은 뭐야? 해봐.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쨌든. 식물은 지가 포도당을 스스로 만드는 거고 동물은 이제 음식을 통해서 포도당을 얻으면 그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지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결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에너지가 방출돼서 그 세포 할 때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체온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니네 지금 공부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 떠들거나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또 사용되고 그러는 거야. 대표적인 세포호흡이 있지? 자, 또 뭐 있을까? 자, 우리가 밥 먹지? 이제 특히 동물은 밥을 먹어야 이 포도당이라는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야, 그럼 우리가 밥 먹었을 때 그 음식에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놈은 내가 흡수가 안 되니까 그걸 부셔야지. 아미노산으로 부셔가지고 그 아미노산을 내가 흡수하겠지. 내가 먹은 주식이 밥이잖아. 밥 속에 들어있는 게 주로 녹말이잖아. 자, 녹말도 너 어떻게 돼? 내가 오물오물 씹어갖고 삼키면 또 몸속을 거치면서 걔가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바뀐 다음에 내가 그걸 흡수하는 거거든? 자, 이거 합쳐서 뭐라 불러? 두 글자. 소화. 그렇지. 소화 중에서 이제 우리가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게 있거든? 화학적 소화도 대표적인 뭐다? 이화작용이다. 화학적 소화도 대표적인 이화작용이다. 이거야. 알겠니? 뭐 이거 말고 사실 되게 많아. 근데 대표적인 건 두 개는 외워두는데 나머지는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이환지, 동환지는 그 힌트를 준단 말이야. 힌트를 주니까. 그 다음에 니네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부순다고 해서 그게 이화라고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입에다 넣고 씹어. 그럼 음식이 부서지지. 그거 이화야 아니야? 아니지. 야, 이화작용이든 동화작용이든 이건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뭐가 달라져야 돼? 분자의 종류가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음식을 씹어서 부수는 건 부순다고 해서 이화가 아니다 이 말이지. 물론 그때 이제 그 뭐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하는 건 이화가 맞지만 단순히 뭐 씹어서 부수는 거는 이화가 또 아닌 거야. 자, 그래서 물질 대사는 크게 동화와 이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라는 게 일어날 때 요 뭐야 에너지 관계 요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세포가 분열할 때 단백질을 합성하는 합성하지? 그거는 동화지. 세포가 단순하게 분열하는 것만 봐서 그거를 이해하라고 안 되지. 내가 얘기했잖아. 음식이 둘로 쪼개진 거랑 뭐가 달라? 단순히 세포가 둘로 쪼개지는 거는 이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얘가 둘로 쪼개지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거 아니야.
필요한 단백질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동화지. 그거는. 그죠? 그거는 동화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화와 이화 나뉘는데, 자, 그 중에서 이 동화작용, 이화작용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 야, 얘들아, 이화작용, 해봐. 자, 간만에 수업이라, 그지? 간만은 아니지? 니네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수업 제일 하기 싫은 날이야. 그지? 시험 끝난 뒤에 수업하는 게 제일 싫은데, 어쩔 수 없지? 집중. 어? 아, 그러네. 니네 일주일 쉬었구나. 또 그럼 또 이제 쉬었다 갈래니까 또 하기 힘든 거야. 잘 참아보시고, 그지? 아, 그럼. 왜냐면 지금 여기는 별로 안 어렵거든? 근데 생물은 이 뒷부분이 있지. 유전정보 흐름이라는 파트가 아마 니네 이 통과에서 배우는 생물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래서 거기는 선생님 이 교재 없는 따로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준비를 할 거야. 기말고사는 기본적으로 중간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최대한 진도 좀 빨리 나가고 문제풀이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요 동화와 이화 나오면 항상 요 세포호흡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세포호흡. 자, 내가 세포호흡이나 광합성 서로 이제 반대되는 반응이고 반응을 싣고 외우라 그랬지? 잘 봐. 거기 보면 이제 요거 나오지. 이 세포호흡이라는 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 그지? 자, 화학 반응식 쓸게. 잘 봐. 이거 외우라 그랬다. 포도당. 이건 이제 우선 한글로 쓸게. 포도당이라는 애를 산소 기체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는 거야. 분해를 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자, 요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포도당 C6, H12, O6 플러스 O2와 반응하는 거고, 그러면 이산화탄소 생기고 물 생기면서 그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화학 반응식은 개수까지 써야 되지, 승경아? 써야 돼. 필기해야 돼. 자, 666이야, 666. 666 이렇게 쓰면 돼. 원래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일단 씁시다. 요 세포호흡에 가자. 그러면 니네 광합성 화살표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광합성이야. 아무튼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2학년 되면 니네 뭘 배우냐면 세포호흡이라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어. 자, 포도당이라는 영양소를 분해하는데 지금처럼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1학년 때 배우는 세포호흡은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소호흡이라고 그래. 산소호흡. 산소호흡이라. 근데 무산소호흡이라는 것도 있어. 세포호흡 중에 무산소호흡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포도당이라는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는 거다. 근데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해. 자, 근데 봐봐. 야, 우리가 종이나 나무 이런 데다 불 붙여서 태우는 거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 연소라고 하지? 잘 봐. 연소가 있어. 자, 내가 포도당 있지, 포도당. 니네 포도당이 하얀색 가루거든? 물에 잘 녹아. 그럼 포도당에 불 붙여서 태우면 그 포도당을 연소시키는 거겠지. 근데 니네 포도당을 연소시키던 나무를 태우던 종이를 태우던 연소라는 게 일어나면 뭐가 필요하지? 산소가 필요한 거야. 즉 연소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산소랑 또 반응하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내가 포도당에다가 불 붙여서 연소시키면 얘가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게 돼요. 이때도 에너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화학 반응식만 놓고 보자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나 아니면 내가 포도당에 불 붙여서 태우는 연소나 어때? 동일하다 이 말이야. 동일하다. 그치? 동일하다는 거야. 맞아?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세포호흡하고 연소를 비교를 한 게 거기 표에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써볼게. 저 화학 반응식 보고 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화학 반응식 써놓으라 그랬어. 응? 잘 봐. 자, 세포호흡하고 연소를 비교해 볼게. 세포호흡과 연소. 자, 일단 이 반응식 보고 대답을 해봐봐. 공통점을 보자. 공통점. 이 세포호흡이라는 것과
연소라고 하는 거의 공통점. 좀 옆에다 쓸게요. 자, 공통점 봐봐. 우리 이렇게 화학 반응식 썼을 때 화살표 왼쪽을 반응 물질, 오른쪽을 생성 물질이라 그러지. 자, 그럼 지금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세포호흡이나 연소나 둘 다 뭐야? 반응 물질이 동일하지? 생성 물질도 어때? 동일합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둘 다 포도당이 반응할 때 둘 다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해. 그지? 특히 이제 세포호흡 중에서 산소호흡이다 그러면 세포호흡이나 연소나 둘 다 산소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써 있지만은 그래서 반응물과 결국 생성물이 동일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둘 다 반응하면 뭐가 발생해? 에너지가 발생하지? 자, 그거는 물질 대사건 아니고 무조건 에너지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 발열 반응이라 하거든? 그러면 얘네 둘 다 뭐야?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 자, 그 다음에 니네 해봐. 중3 때 배운 화학 반응식 생각해. 이게 화학 개수가 1이거든? 그럼 니네 화학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지? 분자수를 의미하지? 분자일 때는. 그지? 그러면 동일한 양의 포도당이 반응을 하면 그때 둘 다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어떨까? 같아야지. 같은 양의 포도당이 반응한 거면 내가 세포호흡을 하던 연소를 하던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 발생하는 것도 발생하는 건데 에너지가 발생하는 양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이거. 알겠니? 발생량 같아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이점을 보자. 차이점. 잘 봐. 야, 일어나는 장소를 생각해 봅시다. 장소. 세포호흡은 일단 뭐 정확하게 넣어서 일어나.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니까 그냥 일단 어쨌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정확하게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고. 연소 넣어서 일어나는 거야. 우리 몸 바깥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야. 니네 그 책에 없는 거면 꼭 써놔야 돼. 그러면 그때 그 장소가 이렇다 보니까 그럼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 그렇지. 얘는 체온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세포호흡은. 그치? 그러니까 35도에서 37도 사이에 이 세포호흡이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반면에 연소는 어때? 야, 내가 체온이 35도야. 내가 손가락으로 종이 막 비빈다고 해서 이거 타냐? 자, 우리가 보통 연소라 그러면 400도 이상 되는, 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연소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거든. 그러면 야, 세포호흡은 반응 속도가 어때? 느리지. 연소는 그게 굉장히 빠르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종이 태우는 거 생각해봐. 순식간에 타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세포호흡은 몸 안에서 일어나서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에너지를 내가 더 빨리빨리 공급하려면 세포호흡이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와주는 애가 필요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걸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데 촉매가 필요한 거지, 얘는. 맞아? 그래서 그 촉매를 뭐라 부르는 거야? 효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연소는 어때? 그딴 거 필요 없다 이거지? 그딴 거 없어도 이미 반응이 빠르게 잘 일어나고 있으니까. 맞니? 잘 일어나고 있으니까. 얘는 그 다음에 잘 봐. 둘 다 발열 반응이라 해봐. 니네가 집중하면 빨리 하고 금방 쉴 수 있어. 오늘 또 간만에 하는 거라서 아마 또 이게 사람이 되게 웃긴 게 적응의 동물이잖아.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쉬잖아? 되게 하기 싫어요. 선생님들이 시험 끝나고 니네 이렇게 하려면은 되게 힘들어. 그걸 잘 넘겨야 돼. 아마 지금 니네가 딱 그때거든. 지난주 쉬고 이번 주 되게 쉬고 싶은데 수업 한다니까 억지로 끌려 나온 지금. 그지? 도살장에 끌려온 무슨 소들 마냥 그지? 어깨가 쭉 처져갖고. 야, 둘 다 에너지가 발생은 하는데 이봐.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하냐 이거거든. 에너지 방출 형태.
보통은 요런 그림이 나와. 해봐. 요렇게 나와가지고 잘 봐라. 포도당이라는 분자가 있어. 이렇게. 똑같은 양의 포도당을 가지고 자, 연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그게 분해가 되는 거지? 분해가 되면서 아까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렇게 남으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야, 얘는 우리 몸 바깥에서 일어나니까 에너지를 저장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야. 그때 에너지를 그냥 한꺼번에 다 어때? 방출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빛이나 열에너지 형태로 한꺼번에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 종이에 불 붙이면 되게 뜨거운 이유가 바로 그거야. 빛이나 열에너지 형태로 그걸 한꺼번에 방출하는 거야. 자, 그런데 세포호흡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마다 일어나거든. 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몇 개나 될 것 같아? 몇 쪽이란 말이야, 몇 쪽에. 그럼 걔네들이 동시에 똑같은 양의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해서 연소 마냥 한꺼번에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 몸이 활활 타고 있겠지. 파이어맨이겠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단식으로 그려놨잖아. 그래서 실제로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는 이게 분해가 돼.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나오는 거야.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ATP라는 걸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조금씩 이렇게 내보내요. 내보내. 그래서 에너지를 내보내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내보낸다, 도연아.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내보내는 거야. 자, 이거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은 에너지가 방출될 때 한 60%는 열 에너지가 나오고 한 나머지 40%는 저장을 해놔요, 우리 몸에. 나중에 배울 거야. ATP라는 분자를 만들어서 40%는 저장을 해놨다가 지금처럼 너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는 개념이다 이거야. 60%는 어디로 가요? 야, 이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가겠냐? 니네 체온이 항상 35도에서 승겸아 37도가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뭐야? 얘 때문이야. 나 이거 적어 있는지 검사한다. 손이 놀면 안 돼. 이건 체온 유지하는 데 쓰는 거야. 체온 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세포호흡은 그 에너지를 여러 번.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려놨잖아. 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에너지 발생량은 어떻다고? 같다 그랬지? 예, 얘들아. 이 그림에서 이 높이만큼이 결국 뭔 거야? 동일한 양의 포도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되는 거지? 맞지? 에너지의 총량.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한다면 연소가 이럴 땐 100을 다 내보내버리는 거고 세포호흡은 그 100을 저장했다가 조금씩 내보낸다 뭐 이런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하나! 만약에 요 표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자, 대현이 잘 대답해봐. 연소는 이화작용이다. 맞아, 틀려? 그래서 다 틀리는 거야. 니네 시험 문제 다 틀린 거야 지금. 아니 대현이만 틀린 걸 수도 있어. 이게 같이 나오잖아. 애들 그럼 이제 보기에 꼭 이런 보기가 있어. 예를 들어 뭐 가라고 하고 얘를 나라고 한다면 가와 나 모두 이화작용이다 그럼 애들 다 동그라미 치거든. 다 틀리는 거야. 니네 이 연소는 절대로 이화작용이라 하면 안 돼. 꼭 써놔. 이거 절대로 이화작용이라 하면 안 돼. 무지하게 중요해. 선생님 이거 분명히 포도당이 분해되는 건데 왜 이화작용이 아니죠? 왜 그럴까? 정준아 왜 그럴 것 같아? 야, 내가 동화나 이화가 물질대사라 그랬지? 물질대사는 무조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거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니지? 이거 절대로 이화작용이라 하면 안 됩니다. 연소는 이화작용이 아닌 거야.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화작용은 무조건 너무 아니죠. 아니 동화하고 이화가 무조건 물질대사잖아. 물질대사는 무조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그렇게 동화와 이화로 나눈다는 거잖아. 연소가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냐고. 그지? 납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외워. 헷갈리면 외워. 그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놔도 돼.
이제 보기에서 물어보면 이제 이화작용 아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알겠지?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럼 이 세포과 같은 물질 대사에서는 바로 이 효소라고 하는 애가 관여를 한다 이거잖아. 그지? 그럼 이 효소라는 놈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필요한 거 다 적었지? 지웁니다. 효소라는 놈이 뭐냐? 자, 그래서 이 물질 대사에 효소가 관여를 하는데, 자, 효소. 이 효소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도현아, 생체 촉매다 이렇게. 생체 촉매. 야, 해봐. 생체 촉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생명체 안에서 촉매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 자, 얘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유기촉매라고도 불러. 유기촉매. 생체 촉매, 유기촉매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촉매라는 게 뭐야? 성겸아. 네가 알고 있는 촉매는 뭐야? 사실 두 가지가 있어. 그지? 내가 말 거는 사람은 졸고 있다는 거야. 졸면 말 걸 거야. 이 우리가 보통 촉매다 그러면 뭐 그게 생체 촉매든 뭐든 두 가지야. 정촉매라는 게 있고 부촉매라는 게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구분 안 하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할 때 나오는 그냥 별다른 얘기 없이 촉매 그러면 그 촉매는 대부분 뭘 말하는 거야? 정촉매를 말하는 거야. 그럼 정촉매라는 건 뭐냐?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더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촉매를 정촉매라 하는 거야. 반대로 부촉매는 뭐야? 경우에 따라서 화학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럼 그럴 때는 화학 반응이 좀 천천히 일어나라고 넣어주는 거. 그게 부촉매야. 그러니까 정촉매 반대 개념이지. 화학 반응이 조금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촉매를 부촉매라 하는데 지금까지 경험상 특별한 얘기 없으면 촉매 그러면 대부분 다 뭘 말한다? 정촉매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울 이 생체 촉매인 효소도 정촉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효소라고 하는 애 특징 해봐. 첫 번째 자, 효소의 주성분이 뭘까? 그렇지, 단백질이야. 단백질이란 물질 니네 배웠지만 이게 탄소화물이잖아. 탄소에 수소나 산소나 뭐 질소 같은 게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 그 유기물이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얘를 유기촉매라고도 부르는 거야. 예. 자, 그런데 니네 주성분이 단백질이면 니네가 배운 단백질에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들은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애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라고 배웠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 그러니까 그런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효소도 뭐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 거야. 그럼 니네 봐봐. 단백질이 이런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단백질이 갖고 있는 이 구조가 깨져버리면 그 기능이 사라지거든? 그럼 효소도 마찬가지야. 효소도 주성분이 단백질이어서 고유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단백질의 구조가 깨지면 효소도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 때문에 깨져? 근데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열, 온도, 그리고 pH. 그러면 결국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온도에 따라서 효소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pH에 따라서 작용할 수 있는 효소가 다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어딜 먼저 하고 있는 거냐면 177쪽을 먼저 하고 있는 거야. 거기 보면 효소의 특성 그래서 나오는 3번 보면 이제 177이 아니라 니네 그러니까 187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효소의 특성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 맞지? 거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없는 내용은 니네가 여기다 조금 써둬야 된다 이거야. 지금 없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해봐. 여기가 온도야.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이 효소의 활성도라고 해볼게. 효소가 얼마나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냐 이거거든. 자,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보통 40도가 넘어가면 그 구조가 깨져.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효소의 활성도를 표시하면 이런 식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5도에서 37도일 때 그 효소가 가장 잘 작용할 수 있어. 대신에 이제 40도가 넘어가면 단백질의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효소도 그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pH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 pH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산성도지. 니네 pH를 0부터 14까지 나타내지, 그지? 아, 1부터 14인가? 하여튼 뭐, 그 숫자로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pH 7을 중성이라고 하고, 7보다 작은 값이면 산성, 7보다 큰 값이면 염기성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 pH마다 효소들이 작용할 수 있는 효소가 달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서 밥 먹으면 소화하기 위해서 소화효소라는 게 나오거든. 소화효소 갖고 예를 들자면, 자, 여기 pH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효소의 똑같이 활성도야. 자, 니네 입은 중성이야,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어떤 애들 산성이라고 대답하더라고. 그지? 내 입이 산성이면 내가 침 뱉으면 어떻게 돼? 피부가 녹아내리겠지. 이제 나 에어리언 되는 거야. 너네 에일리언이란 영화 모르지? 되게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가 있어.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 외계에서 외계 생명체가 왔는데 걔가 침 뱉으면 막 이렇게 다 녹아내리거든. 산성일 리가 없지. 그지? 중성이야. pH가 7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입에다 음식 넣으면 침이 흘러나와가지고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내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녹말을 분해를 하거든. 그래서 니네 밥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점점 단맛이 나는 게 소화가 막 되고 있는 거야. 그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는 pH가 7 정도일 때 가장 활발한 거야. 그럼 봐. 내가 음식을 침과 함께 이제 섞인 음식을 꿀꺽 삼키지. 어디로 가? 위로 가지. 근데 위는 위액이 나오지. 거기 염산이 들어서 굉장히 강한 산성이야. 야, pH가 한 2 정도 되거든? 그러면 음식과 아밀레이스가 같이 내려가. 근데 거기는 산성이어서 아밀레이스는 산성에서는 아무런 작용을 못해. 그러면 또 거기서 작용할 수 있는 효소가 또 따로 있는 거야. 그 위액 속에 펩신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펩신이라는 효소는 또 pH가 2일 때 또 가장 활발한 거고. 그 다음에 위를 지나서 이렇게 위가 꺾여 있는 부분이 12지장이라 하거든. 12지장에 가면 또 pH가 한 8 정도 돼. 그럼 또 거기 가면 얘는 작용 못 해. 그럼 거기서 작용할 수 있는 효소가 또 있어, 이렇게. 아밀레이스는 8에서도 좀 작용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트립신이라 그래.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효소마다 뭐야? 걔네가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는 pH가 다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온도와 pH에 따라서 그 효소가 활성도가 달라진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릴게. 해봐. 야, 선생님 이 효소의 특징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 자, 효소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그랬잖아. 실제로 효소하고 그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이 결합을 하거든. 잘 봐. 세 번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반응물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반응물이. 반응물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럼 이 반응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물이라고 하지 않고 기질이라고 표현해. 기질. 뭐라고 표현한다고? 기질. 이게 일종의 이제 화학 반응을 따지면 반응물이야. 그럼 이제 이 녀석이 뭐 다른 애랑 결합해서 동화작용을 하던 우리 몸 안에서 혹은 이화작용을 하던지 간에 그 반응을 하려면 얘가 효소랑 결합하는 거야. 효소는 고유한 구조 갖고 있다 그랬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그 기질이라는 애랑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잘 봐. 여기 효소가 이렇게 있어. 자, 얘가 효소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이화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애라고 치면 얘가 이화작용을 하려면 그 놈하고 결합할 수 있는 효소랑 결합을 해야 돼. 해봐. 결합을 이렇게 해. 결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결합한 상태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화작용이 일어나면 쪼개지겠지. 맞아? 자, 쪼개졌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어. 두 개로 쪼개졌어. 쪼개진 다음에 이제 얘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그럼 이제 이화작용이 끝난 거지. 자, 그럼 이때 얘네들이 이제 생성물이 되는 거겠지? 얘는 이제 반응물을 기질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반응을 하려면, 동화든 이화든 하려면
효소랑 일단 결합해야 되겠다. 효소가 어떤 그 반응물하고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랬어. 그러면 결합했을 때 요 기질하고 효소가 이렇게 결합한 요 놈을 뭐라 부르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다 이렇게 불러. 효소 기질 복합체. 그럼 내가 일단 거기 지금 니네 그 2번에 보면 효소의 작용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지금 그 그림을 보면 돼. 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얘 봐라. 우리가 먹은 음식에만 하더라도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 다양한 영양소 들어있지. 자, 걔네들 각각이 다 기질이라 그러면 그 기질마다 생김새가 어떠겠냐? 다 다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기질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기질도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도 이화작용이고 얘도 이화작용해야 되는 애야? 그럼 얘도 효소랑 결합해야 되는데 얘는 얘랑 결합할 수 있어? 구조가 안 맞아서 결합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이화작용을 하려면 또 얘랑 결합할 수 있는 효소가 또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기질특이성이라고 하거든. 기질특이성. 자,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뭐냐? 해봐. 한 종류의 효소는 여기다 쓸게. 이 말 굉장히 중요해.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과만 결합할 수 있다. 또는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이걸 뭐라고 한다? 기질특이성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 몸 안에서 반응하는 화학 반응을 하는 물질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마다 걔네랑 결합하는 뭐가 있다? 효소가 있지. 따라서 이 기질특이성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효소는 어때? 체내에서 효소도 만들어지는 거거든. 종류가 겁나 다양하겠지. 맞지? 기질마다 걔랑 결합하는 효소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체내에서 생성되는 효소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알겠니? 체내에서 생성되는 효소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다고. 뭐 때문에? 기질특이성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할 거야. 하나만 더 얘기하고 쉴 거야. 잘 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네 번째. 야, 이렇게 이제 반응이 끝났어.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봐봐. 이 효소 어때? 뭐 온도가 예를 들어서 너무 높아지거나 뭐 pH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얘가 이화작용이 끝나고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이 효소 어때? 그대로 남아있지? 자, 효소도 일종의 촉매잖아. 니네 과학 실험할 때 촉매도 마찬가지야. 그건 이제 무기촉매라고 하는데 효소는 반응이 일어나기 넣어주더라도 반응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나 그게 절대 변함이 없거든. 자, 얘 마찬가지야. 효소는 반응 후에도 반응 후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졸지 말고 잘 들어. 그럼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는 뭐지? 남아 있으면 여기에 또 다른 이렇게 생긴 기질이 와서 결합할 수 있는 거야.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 효소라는 애가 종류는 되게 많이 필요해. 그런데 내 몸속에서 굳이 내 체온이 40도 이상 넘어갈 일이 없으니까 웬만해서 만들어진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니?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효소가 만들어질 때 그 양이 많지는 않다는 거야. 효소는 소량으로 생성된다는 거야. 소량으로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효소의 특징, 뭐 거기 우리 책에는 효소의 작용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거 얘기를 한번 해봤고,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